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왔다. 아로마 M 그랑스 커피숍은 하루의 분주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이미 각자의 포지션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오늘 처음으로 앞치마를 매는 신입 웨이트리스 이사도라였다. 이사도라, 여기가 내 스테이션이야. 주문 들어오면 여기서 받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카를라,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바리스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라떼 한 잔이 완성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노련함이 묻어났다. 이사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최선을 다할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처음 느껴보는 커피 향기와 스팀 소리의 묘한 설렘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매장에 퍼져 있었다. 몇몇 직원들의 눈빛은 창밖을 힐끔거리며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뭐가 있나요? 이사도라가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카를라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10시 30분. 정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 울리자 마치 무언의 신호처럼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검정 수트를 입은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머리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파브리시오 두아르테.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손님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허리를 굽혔고 몇몇은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가로질러 가장 큰 창가 자리에 앉았다. 10초 안에 물 안 나오면 오늘도 욕 좀 먹겠군. 루카스, 18살 바리스타가 중얼이며 컵을 챙겼다. 하지만 오늘은 이사도라가 그의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 남자의 이름도 몰랐고 그의 평판도 듣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물을 챙겨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손님. 아로마 M 그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물을 내려놓았다. 파브리시오는 천천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신참이군. 오늘 첫날이지? 네, 맞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의 입꼬리가 빗들게 올라갔다. 아무거나 추천해봐. 커피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보자고. 이사도라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저희 매장에서 직접 볶은 콜롬비아 원두로 만든 필터 커피 추천드릴게요. 고소하면서도 산미가 균형 잡힌. 됐어.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냥 에스프레소 2잔, 한 잔은 내가 마실 거고 다른 한 잔은 내가 마셔. 맛이 형편없으면 오늘 하루 꽝이야. 그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이런 요구는 그가 자주 하던 수모 중 하나였다. 신입 직원을 시험하고 망신 주기 위한 그의 방식. 이사도라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바 카운터로 돌아와 루카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에스프레소 2잔, 같이 마실 거니까 진짜 맛있게 부탁해. 루카스는 충격받은 얼굴로 속삭였다. 진짜 마실 거야. 그냥 핑계대고 빠져나오면 안 돼.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피하지 않을 거야. 몇 분 후, 2잔의 에스프레소가 테이블에 놓였다. 이사도라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파브리시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찌푸렸다. 그럭저럭이군. 쓰레기까진 아니지만 기대 이하다. 너희 원두 상태는 항상 형편없어. 이사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넌 말이 없네, 그가 말했다. 네, 지금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파브리시오는 순간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는 설탕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런 엉망진창 같은 카페엔 어울리는 풍경이지. 설탕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더럽혔다. 고객들은 놀라서 쳐다봤고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를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청소해. 입으로 주워. 개처럼. 매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카를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설탕을 하나씩 집기 시작했다. 이사도라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파브리시오 씨, 그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내가 또 뭐냐? 그만하세요. 그건 누굴 위한 쇼입니까? 쇼. 이게 쇼로 보여. 이런 무능한 직원들한테 제대로 일하는 법 가르치는 거야. 당신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이사도라에게로 향했다. 파브리시오는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녀 얼굴 코앞까지 왔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알죠?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도 말 못하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는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만 말하면 이 가게, 오늘로 끝장이야. 그럴지도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틀렸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다. 그는 입을 열려던 찰나 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만하시죠, 두아르테 씨. 모든 시선이 식당 입구로 향했다. 그곳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매장의 주인, 로베르토 멘데스, 이사도라의 아버지였다. 이런 식의 대우는 저희 가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파브리시오가 으르렁거렸다. 그럼요. 그리고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이사도라는 제 딸입니다. 정적. 파브리시오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목에서 나온 웃음은 당황과 모멸이 뒤섞인 불쾌한 웃음이었다. 딸이라고. 재밌는 우연이군. 그 우연이 오늘부터 당신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 겁니다. 로베르토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아로마 엠 그랑스의 문은 여느 때처럼 열렸고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전날의 긴장감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고 이사도라는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제의 일이 그냥 지나갈 리 없다는 걸? 오전 10시 27분. 정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다. 파브리시오 두아르테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 2명이 있었다. 입구를 지나면서 그들은 마치 이 장소가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느릿하게 시선을 돌렸다. 매장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고객들의 대화는 끊겼고 직원들은 손을 멈췄다. 저 놈이 돌아왔다. 루카스가 중얼거렸다. 파브리시오는 카페 한복판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 내 말을 무시한 그 계집애 어디 있지? 이사도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기까지 단 몇 초 그녀는 몸을 일으켜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저예요. 그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제처럼 용감하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달라. 말 잘 들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이사도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기회요? 모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야. 어제 날 모욕한 걸 후회한다고 말해. 그러면 끝나. 아니면 그는 옆에 있는 한 남자를 쳐다봤다.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지? 이사도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 제가 한 말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파브리시오는 웃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쉬어하는 거잖아. 손 놓으세요. 그녀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그는 힘을 더 주며 몸을 당겼다. 바로 그 순간 이사도라는 손목을 돌리며 그의 엄지 근처 신경을 눌렀다. 놀란 파브리시오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그녀를 놓아버렸다. 주변 고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찍고 있어. 계속 찍어. 파브리시오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긴 해. 알고 있어요. 당신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수록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쥐었고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노려봤다. 지금 이 장면 다 찍고 있나? 전부 해고야. 이딴 커피숍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건 어렵겠네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매장 뒤편에서 들려왔다. 로베르토 멘데스가 다시 등장했다. 정장 재킷을 벗고 매장 안을 둘러보며 앞으로 걸어왔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은 내가 책임지고 지킬 거니까요. 아직도 당신이 날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파브리시오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난 상대할 생각 없습니다. 로베르토가 이사도라 옆에 섰다. 그 대신 당신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생각은 있죠. 파브리시오는 이를 악물었다. 그 두려움 없는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긁었다. 딸을 앞세워 나를 망신 주려는 거냐? 그녀는 누구 앞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니까요? 로베르토의 말에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파브리시오는 마지막으로 이사도라를 노려봤다. 넌 후회할 거야. 진심으로. 내가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두 남자도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문이 흔들렸다. 이사도라는 깊게 숨을 쉬었다. 로베르토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지금은요. 파브리시오 두아르테는 매장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짧은 통화를 끝내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중 하나에게 말했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저 가게, 바닥부터 무너뜨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며칠 후 아로마 M 그랑스의 창고에 들어갈 물품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원두는 늦어졌고 유기농 우유는 주문이 취소됐으며 빵 공급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을 중단했다. 이상해요. 이 정도로 연속적인 문제는 처음이에요. 루카스가 주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로베르토는 턱을 만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사도라는 재빨리 노트북을 켜고 거래 기록들을 살폈다. 우유 납품사 대표가
파브리시오와 같은 골프 클럽 소속이에요. 확실하군, 로베르토가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문제도 실수도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포위였다. 며칠 뒤 위생검사관 2명이 매장을 방문했다. 그들의 눈빛은 낯익었고 질문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었다. 냉장고 내부 온도가 규정보다 0.2도 높습니다.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폐쇄도 가능합니다. 이사도라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우리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도 조정이 됩니다. 방금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로그, 여기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검사관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파일을 훑었다. 그래도 경고는 남기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카를라는 숨을 내쉬었다. 이거 파브리시오 지디죠? 응, 그리고 이제 시작일 거야, 이사도라가 말했다. 같은 주, 전 직원이었던 마르코스가 예고 없이 매장에 나타났다. 그는 과거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된 인물이었다. 이사도라는 그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이사도라. 날 기억하겠지? 그가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 요즘 여기 분위기 좋아 보이네. 커피 마시러 온 거면 앉으세요. 장난치러 왔다면 그냥 나가요. 이사도라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장난이라니. 그냥 추억이 떠올라서 말이지. 그는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시키고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일부 직원은 불편해했고 그는 계속해서 내부 이야기를 캐물었다. 루카스가 카운터에서 조용히 물었다. 진짜 그냥 온 걸까요? 아니. 틀림없이 뭔가 심어놓으려는 거야. 이사도라는 주변을 스캔했다. 그날 저녁, 쓰레기통 안에서 일부러 찢겨진 영수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한 고객은 커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CCTV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 고객 또한 마르코스와 함께 있던 인물이었다. 그 순간 이사도라는 결심했다. 이제 방어만으론 안 돼요. 우린 싸워야 해요. 증거를 모으고 그가 뭘 하는지 밝혀야 해요. 로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야. 이사도라는 직원들을 불러 조용히 회의를 열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납품 경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공급 업체들도 하나둘 바꾸었다. 그녀는 SNS에서 익명의 계정으로 파브리시오 관련 민원과 갑질 사례를 수집하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갔다. 카를라가 물었다. 그걸로 뭘 하려고요? 증거를 언론에 넘길 거예요. 정면으로 못 싸우면 빛을 쬐어야죠. 며칠 뒤 그녀의 책상 위엔 수십 개의 제보 파일이 정리돼 있었다. 그중엔 이전에 파브리시오와 거래하다 손해를 본 업체, 언어 폭력을 당한 프리랜서, 심지어 물리적 위협을 받은 경비원도 있었다. 이사도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사람,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카스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모든 걸 문서화해서 묶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오면 터뜨릴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공격은 계속되었다. 커피 머신에 누군가 몰래 설탕을 뿌려 고장을 냈고 배달앱 리뷰엔 하루 만에 수십 건이 악성 댓글이 올라왔다. 모두 신입 직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고 일부 내용은 전날 직원 회의에서 나온 말들이었다. 누군가 안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이사도라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지 찾아야 해. 내부는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외부에선 압박, 내부에선 누수. 아로마 M 그랑스는 서서히 조여오는 소나기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사도라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각 부서를 점검했고, 로베르토는 묵묵히 직원들을 다독이며 전방에서 움직였다. 고객들 중 일부는 진심 어린 응원 쪽지를 남겼고, SNS에 긍정적인 리뷰를 다시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사도라는 파브리쇼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내용은 단순했다. 우린 보고 있고 준비 중이다. 다음 수는 당신 차례다. 비가 흩뿌리는 오전, 아로마 M 그랑스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창문 밖으로 젖은 인도가 반사되는 가운데 이사도라는 카운터 안에서 바코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매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감은 직원 모두에게 스며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비됨. 결속. 전투 전의 고요. 10시 18분. 카페 문이 열렸다. 마르코스가 들어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를 따라온 두 남자. 하나는 체격이 큰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각기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이사도라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무전을 눌렀다. 루카스. 위치 확인. 우리 예전 친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루카스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려왔다. 확인. 카를라와 뒷문 체크 중 이상 없음. 마르코스는 환하게 웃으며 이사도라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얼마나 근성 있는지 보기 좋아. 마르코스 씨, 이번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이사도라는 친절한 미소 뒤로 경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냥 커피 한 잔이지. 손님이잖아.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손을 들었다. 카푸치노 하나, 그리고 샌드위치.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줘봐. 이사도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넣었다. 주문은 정확하고 빠르게 나갔다. 그녀는 그가 시킨 음식을 그의 테이블에 직접 놓았다. 그리고 몇 분 후. 이게 뭐야?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마르코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고객 몇 명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샌드위치를 들어올리며 안쪽을 가리켰고 거기엔 분명히 머리카락 하나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눈에 띄게 표면에 얹어 있었다. 이사도라는 재빨리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샌드위치를 드시기 전에 사진을 찍으셨나요? 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저희는 고객 불만에 대해 항상 초기 상태의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물질 관련해서는요. 혹시 사진이 없으시면 CCTV로 확인하겠습니다. 마르코스는 당황한 듯 손을 내리며 말했다. 에이, 사진까지야. 그냥 바꿔줘. 기분 상했으니까. 당연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록은 남겨야 해요. 이사도라는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가며 무전을 눌렀다. CCTV 백업 시작해. 특히 그 테이블. 그 사이 마르코스와 함께 온 중년 남자는 자신의 음료를 바닥에 쏟으며 외쳤다. 이딴 컵이 뭐야? 이게 전문점이야. 이사도라는 직원에게 다가가 손짓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떨어뜨리신 순간에 컵이 깨졌거나 손이 다치진 않으셨나요? 뭐? 남자가 당황했다. 만약 컵이 파손되어 다치셨다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괜찮아. 됐어. 그냥 기분 상해서 그래.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해드릴게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세 번째 남자는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있었지만 이사도라는 그의 화면을 스치듯 바라봤다. 검색창엔 카페 위생불량 제보 방법, 세네스 카페 불매 운동 시작하는 법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드릴게요. 쓰고 계신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실 수도 있어서요. 남자는 노트북을 황급히 닫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혼란, 비방, 고의적인 문제 조작. 이사도라는 직원들을 불러 짧은 회의를 열었다. 이건 우릴 무너뜨리려는 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면 그들의 무대는 사라져요. 루카스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대응해요. 정중하고 절차대로. 그들이 우리를 자극해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요. 마르코스 일행은 40분을 매장에서 보냈다. 3번의 클레임, 2번의 소란, 그리고 수십 번의 시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직원들은 평온했고 절차적이었다. 그리고 마르코스가 마지막으로 계산대로 다가왔을 때 이사도라는 조용히 말했다. 참, 이 계산서에 서명해 주세요. 오늘 접수된 고객 불만 처리 관련해서 본사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문서야 그게? 고객의 정당한 클레임을 보호하고 동시에 악의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서명은 필수가 아니지만 서명 없이 퇴장하실 경우 일부 내용은 법적 보관 기록에 자동 등록됩니다. 마르코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다. 2명도 그 뒤를 따랐다. 카페 안에는 마침내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카를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동요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이사도라가 말했다. 그날 저녁, 직원 휴게실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았다. 이사도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린 더 똘똘 뭉쳤어요. 로베르토가 회의실 문을 열며 들어왔다. 손엔 커다란 스낵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오늘 모든 음료는 내가 쏜다. 우리 모두 잘 싸웠어. 웃음이 터졌고 박수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하나 둘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이 팀은 이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브리시오 두아르테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창밖의 고층 빌딩들은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일그러져 보였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엔 아로마 M 그랑스에 대한 내부 동향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망하지를 않아. 그는 이를 악물며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계획했던 모든 압박 공급 차단, 내부 교란, 언론 플레이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카페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단결했고 고객들은 응원했고 이사도라와 로베르토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서에게 말했다. 차 준비해. 직접 간다. 오전 11시 5분. 아로마 M 그랑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엔 예고도
경호원도 없었다. 파브리시오는 홀로 걸어 들어왔다.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사도라. 로베르토. 지금 당장 나와. 카운터 뒤에 있던 이사도라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고 뒤이어 로베르토도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사도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무슨 연극이죠? 연극. 파브리시오는 비웃으며 말했다. 연극은 내가 하고 있지. 내가 멈췄을 거라 착각했나? 네가 이긴 줄 알았나? 로베르토가 다가섰다.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모두가 보고 있어요. 고객도, 직원도. 자제하세요. 자제. 너희가 내 사업 파괴하려고 언론에 떠벌리고 온라인에 내 이름 끌어내리면서 자제하라고.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이사도라가 말했다. 웃기지 마. 너희 카페 공급 끊긴 거, 위생 검사 온 거, 리뷰 테러. 그래.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근데 왜 이 가게는 안 무너지냐고. 매장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한순간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되짚는 듯 얼어붙었다.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CCTV 렌즈가 그의 움직임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안에선 루카스가 천천히 휴대폰 녹음을 종료하고 있었다. 파브리시오는 잠시 말을 잃더니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젠장. 뭐야, 이건. 그는 휘청이며 테이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스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파브리시오. 이사도라가 외치며 달려갔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졌고 몇몇 고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베르토가 빠르게 전화를 꺼내 119를 누르는 사이 이사도라는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 약해. 맥박 불규칙. 그녀는 바로 CPR 자세에 들어갔다. 누가 자동 제세동기, AED, 가져와요. 지금. 카를라가 뒤에서 아들을 들고 달려왔다. 이사도라는 몇 차례 흉부 압박을 이어갔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전기 충격을 시행했다. 파브리시오, 눈 떠요. 이럴 때 쓰러지면 비겁하잖아요. 이렇게 끝내지 마요. 매장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만이 선명히 울렸다. 몇 분 후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옆에 있는 이사도라의 얼굴을 보았다. 왜? 날 살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사람이니까요? 구급대가 도착했고 파브리시오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매장 안은 충격과 긴장 속에서도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적을 살렸다는 그 이질적인 순간의 감정. 로베르토가 이사도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 사람, 방금 전까지 우리를 박살내려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엔 그냥 쓰러진 한 명의 인간처럼 보였어. 카를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걸 우린 인간다움이라고 하지? 직원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사도라는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백업했다. 그 영상 속에는 파브리쇼의 자백과 그의 붕괴, 그리고 한 명의 인간을 살리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복수와 증오 대신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선택이 담겨 있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파브리쇼 두아르테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는 그의 고른 호흡에 맞춰 조용히 삐 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텅 빈 듯 보였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회전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란 존재를 낯선 타인이 된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가슴이 먹먹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고요였다. 권위도, 영향력도, 목소리도 사라진 이 고요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파브리시오 두아르테, 커피숍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나오는 추가 정보. 현장 직원들에 의해 응급처치, 생명구해자. 해당 커피숍은 그가 최근까지 법적 공세를 펼치던 장소로 알려져. 그는 고개를 돌려 TV를 껐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변호사인 카이오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복 중이시라니 다행입니다. 파브리시오. 그는 앉지도 않고 잠시 서 있었다. 마치 상대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닌 듯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다. 자백 영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일부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파브리시오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난 끝난 거지. 카이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는 타격이 클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선택? 방향을 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해온 걸 정리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선 방어보단 선제적 수습이 더 유리합니다. 파브리시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이오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날 살렸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 카이오는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소송 전부 취하하자. 손해본 건 내가 책임질게. 합의든 배상이든 다 정리해. 조용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브리시오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카페 말이야. 그냥 카페가 아니더라. 거기 사람들, 진짜더라. 뭔가 사람 냄새가 나.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애 이사더라. 날 미워할 만도 한데 날 살렸어. 이유도 없이. 그런 인간은 흔치 않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아직도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엔 없었던 감정. 후회와 감동. 카이오, 나 뭔가 남기고 싶어졌어. 그냥 끝내긴 싫어. 진짜 뭔가 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파브리시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단을 하나 만들자. 피해 입은 근로자들,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야. 이름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세곤다 찬스. 두 번째 기회. 카이오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심이신가요? 그래. 나한테도 그 기회가 왔으니까.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그땐 진짜 끝인 거지.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라앉았던 중력, 어두웠던 그림자 속에서 작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생겨났다. 파브리시오 두아르테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답게 울었다. 이른 아침,
아로마 엠 그랑스의 문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파브리시오 두아르테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그를 본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다. 루카스는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칼을 나는 직감을 믿고 천천히 손을 뒤로 감췄다. 이사도라는 카운터 뒤에서 그를 바라봤다. 침묵이 길어졌다. 이사도라. 로베르토 씨도 계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조용했다. 뒤편 문이 열리며 로베르토가 걸어 나왔다. 용건이 뭡니까? 파브리시오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 모두 잘못이었어요. 후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이사도라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이름은 세군다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한테 당한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사도라와 로베르토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재단을 당신이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이사도라.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엔 놀라움이었다. 제가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줘요. 당신이 나를 믿게 된다면 나도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이사도라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있어요. 파브리시오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재단이든 뭐든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평범한 직원으로. 화장실 청소, 바닥 쓸기, 쓰레기 버리기부터요. 돈도 권위도 내려놓고요. 로베르토가 옆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은 조건이네요. 파브리시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정장을 벗고 평범한 앞치마를 맨 파브리시오가 매장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루카스에게 빗자루를 건네받았고 화장실 청소용 고무장갑을 끼고 서툴게 물걸레질을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가 진심이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다. 고객 앞에 선 고개를 숙였고 실수를 하면 직접 나서서 사과했다. 카를라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 손, 원래 이렇게 약했나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아마 지금이 진짜 내 손인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자 그의 손엔 물집이 잡히고 몸엔 피로가 쌓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하루는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책임자 불러요. 파브리시오는 조용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사도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심은 보여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3주 후 로베르토와 이사도라는 파브리시오를 사무실로 불렀다. 우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좋든 나쁘든. 로베르토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보여준 건
진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도라는 서류를 내밀었다. 세 군 다 찬스. 같이 시작해요. 단, 앞으로의 선택은 다 지켜볼 겁니다. 실수는 괜찮지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땐 더는 기회 없어요. 파브리시오는 조용히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 이번엔 끝까지 즐겨요. 6개월이 흘렀다. 세 군 다 찬스 재단은 이제 맞걸음말을 뗀 단체가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도심 외곽의 작고 소박한 건물 안에 있었고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문을 두드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청소 노동자, 퇴직금을 떼인 주방보조, 억울하게 잘린 경비원까지. 그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 끝에서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았다. 그 중심에는 파브리시오 두아르테가 있었다. 더 이상 비싼 시계를 차지 않았고 호화로운 차도 없었다. 매일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나와 전날의 민원서를 정리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때때로 서툴렀지만 무언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그는 재단 회의실에서 이사도라와 함께 다음 달의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사도라, 이 지원서 말인데. 이 친구, 공장에서 다쳤다는데 산재 처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사도라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법률팀 연결하고 병원 진단서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파브리시오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건 신경도 안 썼을 거야. 그땐 당신이 이런 서류를 볼 일도 없었죠. 이사도라도 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 커피는 아로마 엠 그랑스에서 직접 받아온 원두로 내린 것이었다. 카페는 여전히 활기찼고 직원들은 변함없이 고객을 맞이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파브리시오가 이제 그곳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이면 그는 조용히 들어와 바닥을 쓸기도 하고 손님들 쟁반을 도와주기도 했다. 처음엔 긴장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를 동료로 대했다. 루카스는 어느 날 말했다. 이젠 그 사람 없으면 좀 허전하단 말이야. 바닥 닦을 사람 누구야? 그럼? 카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게다가 커피 머신 청소는 그가 제일 꼼꼼하게 해요. 깔끔함 하나는 인정. 파브리시오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이제 그는 명함 대신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이름, 파브리시오. 직책, 재단 자원봉사자, 커피숍 보조 스태프. 그렇게 그는 서서히, 천천히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돈이나 권력으로 산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얻은 신뢰였다. 한 번은 단골 고객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예전에 유명한 사람 아니셨어요? 파브리시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요. 글쎄요. 지금은 그저 사람들 곁에서 일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재단의 첫 번째 연례 보고회가 열렸다. 기부자, 수혜자,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작은 강당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이사도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만든다는 건 거창한 말보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파브리시오를 바라봤다. 그리고 어떤 변화는 진짜로 가능하다는 걸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박수를 받았다. 부끄럽지만 피하지 않았다. 눈가엔 살짝 눈물이 맺혔다. 밤이 깊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강당 불이 꺼지기 전 파브리쇼와 이사도라는 무대 한가운데에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사도라. 응. 고마워. 그날 날 살려줘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이사도라는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이 한 거예요. 전 단지 시작 버튼만 눌렀을 뿐이에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강당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조명이 꺼졌지만 무언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작은 한 번뿐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진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